오랜만에 작은 회사의 시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2017년에 덴마크에서 출범한 노드그린이라는 회사인데요.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상당히 집중해왔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시계 정보를 많이 접하신 분들께는 이미 익숙한 브랜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20만원에서 30만원대 예산으로 장만할 수 있는 깔끔한 북유럽 디자인의 쿼츠 시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얼핏 사진빨로 승부하는 양산형 패션 시계 브랜드로 오해받을 수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는 진지한 시계 리뷰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관대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시계이지만은 양산형 시계 같지는 않은 나름의 색깔이 있는 컬렉션들을 선보였기 때문일 테고요. 두 번째는 퀄리티가 압도적이진 않아도 좋은 디자인을 뒷받침할 정도까지는 나오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가 좀 더 시계 팬들한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오토매틱 시계 컬렉션이었을 텐데요. 오늘은 노드그린이 야심차게 내놓은 첫 번째 오토매틱 시계 가디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계는 오는 7월 11일 네이버 워치인사이드에서 할인을 포함한 여러 혜택과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영상을 초반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지간하면은 40mm가 아니라 36mm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노드그린의 시계는 모두 야콥 바그너라는 인물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뱅앤올룹슨이나 헤이 같은 브랜드들과도 협업했던 디자이너고 여러 차례 디자인 어워즈도 받았던 분이고 노드그린에서도 그동안 내놓은 디자인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토매틱 시계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저도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요. 결과물은 요즘 유행하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 시계를 북유럽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이얼을 구성한 방식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북유럽풍이지만은 손무기에 올려본 체감 같은 걸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의 흔적이 많이 느껴집니다. 디자인에서 느낌만 낸 게 아니라 스펙도 정말 스포츠 시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춰준 걸 보면은 생각을 잘 했습니다. 100m 방수 성능의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장착하고 있어서 물과 관련된 거의 모든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엔진도 미오타 9039라는 마이크로 브랜드가 고를 수 있는 제일 신뢰할 만한 팔진동 무브먼트를 채택을 했습니다. 브랜드에서는 환경을 생각해서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시계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광고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디언을 포함해서 모든 오토매틱 시계는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잘 관리를 해주면은 100년 그 이상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00년 동안 가디언 한 시계만 쓰자는 캠페인도 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시계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별로 실현 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목표를 감안해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전천후 스펙에다가 여기저기 활용할 수 있는 무난한 디자인의 시계를 내놓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은 엿볼 수 있는 시계입니다. 첫인상도 좋고 스펙도 좋고 그리고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였다는 그런 디자인상의 배려도 많이 느껴지는 시계인데 제가 불만이었던 건 할인 전 가격이 90만원대로 야심찬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일하는 파트너들이랑만 일한다거나 여러 가지 친환경 소재의 사용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가격 상승의 요인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시계 팬들이 이 스펙의 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가격은 70만원 전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자체 디자인으로 금형을 새로 제작해서 만드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이 이 정도 무브먼트와 스펙일 때 대개 가격을 400불대 중후반으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한국에서 직구로 사면 딱 70만원 전후거든요. 다행히 11일 워치인사이드에서 나올 때는 69만 4천원 정도까지 할인이 되어서 나옵니다.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프리오더가 아니고 한국에서 바로 발송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노드그린이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에 비해서 가격적 장점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가디언은 공식적으로 36mm와 40mm라는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브랜드에서는 36mm를 여자용, 40mm를 남자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36mm는 남녀 공용이고 40mm는 거인용입니다.
이게 사이즈를 실측해 보니까 나와 있는 수치보다 시계가 다 크기도 하고요. 다이얼 디자인이 미니멀해서 대체로 비어있는 북유럽 디자인의 특징상 시계가 수치보다도 더 커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36이라고 나와 있는 시계는 베젤 부분의 지름만 재도 37mm입니다. 케이스 위아래 길이는 42mm이고요. 실질적으로 시계줄이 꺾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링크 중심부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는 47mm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38에서 39mm 체감에 가까운 시계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0이라고 나와 있는 시계는 베젤 지름이 41mm입니다. 케이스 위아래 길이는 46.5mm이고요. 시계줄이 꺾이는 첫 링크 중심부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는 53mm입니다. 못해도 42mm 이상의 체감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께는 두 시계가 미묘하게 다른데요. 36mm 버전이 9.9mm로 아주 얇게 잘 나왔고요. 40mm 버전은 10.1mm로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0.2mm 정도 더 두껍습니다. 무게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에 따른 착용감의 차이도 있습니다. 36mm 버전은 제 17cm 손목 둘레에 맞게 줄였을 때 126.4g이고 40mm 버전이 156.2g으로 30g 정도 더 무겁습니다. 36mm 버전이 더 예쁘고 사이즈도 찰만하고 더 가볍고 착용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36mm를 고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소재는 전체의 85% 정도를 재활용해서 만든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핀란드의 오토쿰프사로부터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계의 가격이 올라간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전체가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다기보다는 굉장히 평범한 느낌인데요. 요것도 디자인 의도가 있습니다. 100년의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시계이니만큼 스크래치 같은 게 나도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고려한 마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래 차고 있어도 아프지 않게끔 브레이슬릿이나 케이스의 거친 구간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느껴지는데요. 이 가격대 시계들이 좀 뾰족뾰족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차고 있으면 아플 때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 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H링크 브레이슬릿이 교체가 불가능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정말 잘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들보다 약간 두꺼운 느낌이고 유연하다기보다는 약간은 실체감이 있는 느낌의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푸시핀 대신 핀앤칼러 방식을 채택해서 고정력을 좀 더 강하게 하는 선택을 한 건 잘했습니다. 클래스프도 버튼으로 여닫는 튼튼해 보이는 버터플라이 형태를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미세 조정이 없는데 한 칸 한 칸의 크기가 크고 반칸짜리 링크를 제공하지 않아서 손목에 딱 맞는 핏을 찾기가 힘들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평면입니다. 이 시계의 디자이너인 야쿠브 바그너 씨는 다이얼과 시분 초침의 디자인을 통해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정수를 표현하고자 했다는데요. 미래를 향한 나의 비전과 현재의 순간이 교차하면서 어떻게 함께 미래를 창조해내는지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노드그린의 환경을 위한 메시지와도 연결되는 지점인데 가만히 있지 말고 비전을 갖고 노력하면 미래가 달라질 거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폴리시된 부분이 많지 않은데 정 가운데 있는 폴리시된 티타늄 링이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이 티타늄 링은 미래를 향한 나의 비전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다이얼의 바탕은 브라스 소재 위에 화이트 페인트를 입혀서 달걀 껍질 같은 매트한 느낌으로 뽑아냈습니다. 내가 가진 미래의 비전이 왜,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3개의 입체적인 결을 넣었다고 하고요. 티타늄 소재로 되어 있는 시분 초침은 내가 가진 미래의 비전과 현재의 순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들인 건 초침의 디자인으로 보이는데요. 다이얼의 챕터링에 있는 촘촘한 점들이 현재의 순간들을 의미하는데 내 미래의 비전으로부터 뻗어져 나온 초침의 구멍 부분과 이 챕터링에 있는 현재의 순간이 교차하면서 같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메시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별로 의미 없는, 영혼 없는 시계 디자인이 아니라 시계의 이름도 가디언이잖아요. 환경의 수호자 같은 환경을 위한, 미래를 위한 메시지랑 시계 디자인을 연결한 점이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소재 면에서도 좀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티타늄은 외장 소재로 많이 쓰지 다이얼을 장식하는 데는 많이 쓰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가디언은 특이하게도 이 아플리케 인덱스 부분과 시분 초침을 티타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전반적으로 착 가라앉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브러쉬된 케이스가 주는 느낌도 있겠지만은 이 티타늄이 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가디언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디언은 굉장히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감이 어설프면은 우스울 수 있는데 다이얼의 프린트들도 괜찮고 마감이 구겨진 부분 같은 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단순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도 하죠. 뒷면은 상당히 평범합니다. 케이스백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납작하기 때문에 착용감을 해치지 않는 것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드그린의 첫 번째 오토매틱 시계인 가디언을 살펴봤는데요. 다이얼만 봤을 때는 시중에 많이 보는 미니멀리즘 시계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고, 또 케이스랑 브레이슬릿을 봤을 때는 또 일체형 스포츠 시계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진 시계는 흔하지 않잖아요. 많이 재밌는 시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철학이나 디자인 언어에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전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